자, 우리가 이어서 밤과 호두의 수확량 조사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확기 전 수확량 조사를 보는 건데요. 수확기 전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에 이때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확량은 이 수확기 전 수확량의 경우는요. 자, 밤이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착과 수확량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 같은 경우에는 송이에 의해서, 호두 같은 경우에는 껍질 청피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낙과 수확량이 있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 즉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착과량이 감소된 미보상 주수도 제대로 농사만 지었다면 수확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수확량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하고 호두는 수확기 전 수확량은 달려있는 것 중에 수확할 수 있는 거, 떨어진 것 중에 수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에서 수확할 수 있었던 것, 이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착과 수확량이라서 결국은 착과 수확량이니까 착과 수, 달려있는 과실수, 착과 수에다가 양이니까 개당 과중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과 량이고요. 이 중에서 수확이 가능한 양이니까 이 다들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양이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달려있는 수인데 이 중에서 수확이 가능해서 달려있는 것 중에서 원래는 100% 다 수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달려있는 게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 입은 만큼은 수확을 못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착과 앞과 피해를 입은 만큼 뭐가 되가니까요?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착과 수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착과 수는 좀 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착과 표본 조사하게 되면요, 이 착과 수확량은 결국은 조사 대상 주수와 과실이 달려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한 주당 달려 있는 착과 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전체 착과 수가 되는 거죠. 다시 써보면 이게 좁아가지고 자 써보게 되면 자 착과 수확량은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는 거고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달려있는 평균 착과 수를 곱하면 이러면 여기까지가 전체 착과 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양이니까 양은 무기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과중이 계단 과중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이걸 다 수확하면 좋겠는데 이 중에 피해 본 건 못 가져갈 거니까 1 마이너스 착과 피해의 구성률 여기까지가 착과 수확량이 됩니다. 그럼 낙과 수확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이 달려있던 나무에서 떨어졌을 테니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떨어진 평균 주당 낙과 수가 있습니다. 낙과 수. 그러면 이제 이게 총 낙과 수가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과중을 곱하면 낙과 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100%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못 가져가니까요. 이럴 땐 낙과 피해 구성률 이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뺀 걸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다가는 한 주당 평년에 수확할 수 있던 양, 주당 평년 수확량. 이게 바로 이제 그 수확량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이런 수확량 산정에 필요한 이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착과 수도 조사해야 되고요.
과중도 조사해야 되고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 조사 대상주수에다가 추당 낙과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낙과수죠, 전체. 그래서 낙과수 조사를 하고 같은 과정이니까 쓰게 되고요. 자, 나가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조사를 우리는 수확량 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수확량 조사를 나가면 일단 먼저 어떤 조사든 나가게 되면 보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느냐, 이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상재해로 인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나 작물 상태, 그래서 지금 밤 과수원, 후두 과수원 상태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밤 상태를 보고서 보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수를 조사를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로 품종별, 수령별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품종별로입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실질과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자, 두 품종을 하면 좋겠는데 두 품종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한 품종을 전제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A 품종, 품종 10년생. 어쨌든 이 경우는 이제 수령까지는 유효할 필요 없는데 품종별 해도 하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A 품종 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가 예를 들면 320주,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사 주수가 4주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세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실질과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주수를 빼면 이게 바로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그래서 빼니까 320주에서 14주를 빼니까 306주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두 품종이면 이제 B 품종도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300이 넘어가니까 이따가 7 더하게 되면 표본 주수는 10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 주수가 10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면 이 표본 주수를요, 우리 두 품종이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당연히 산정합니다. 그래서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면 산정된 표본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6주에서 10주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30주 정도의 한 주씩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본 주수 10주를 이제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표본주에 달려 있는, 자, 이 밤의 경우에는 한 주당 착과수도 알아야 되고 한 주당 낙과수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니까요. 이 표본주의 착과수와 낙과수를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표본주 산정, 동그라미 5번 표본주 선정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그 선정된 표본주별로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된 과실수, 착과수와 그 표본주에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표본주에서 추당 착과수, 추당 낙과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 표본주의 착과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낙과수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방법은 개혁본의 착과수 확인은 선정된 그 표본주별로 그 표본주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전체 그 과실수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낙과수는 그 표본주의 수감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면 표본주수에 있는 그 착과수,
표본주에 있는 착과수와 낙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해보게 돼. 그러면 이제 착과수를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면 밤의 경우 열주에 달려 있는 걸 다 이걸 세봤더니 예를 들면 뭐 120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주 수감 면적 내에 그 안에 떨어져 있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게 봤더니 열주에서 보니까 80개가 열주 밑에 떨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주당 착과수는 총 열주에서 1200개가 달려있으니까 한 주당 120개가 되겠죠. 120개. 그러면 이 주당 착과수에게는 120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당 낙과수는 10주에서 80개 들어있으니까 한 주에 8개씩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당 착과수에게는 8개가 들어오게 되겠죠. 조사 상주수는 이미 우리가 구했어요. 여기가 306주. 여기도 306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이 떨어진 낙과수를 다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품종별로 전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니은번 내용이죠. 67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니은번 낙과수 확인 부분인데요. 원래 낙과수도 선정된 표본주별로 수감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이럴 때는 농지 내에 떨어진 농지 전체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해서 전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품종별로 해야 되는데 품종 구분이 어려워요. 막 섞여가지고. 그럴 때는 전체에 떨어진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 중에서 100개 이상을 표본 노출해서 품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냈냐면 이제 자 조사 대상 주수 306주 이걸 알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주당 착과수를 알아냈습니다. 조직의 조사인 306주일 거고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주당 낙과수가 8개입니다. 우리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를 아까 저번에 미보상 주수가 10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 과중이 되겠죠. 과중. 해당 과중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과중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중조사를 보면 88페이지. 자, 농지에서 역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으로 달려있는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밤이나 호두는 60개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60개를 따요. 따는 겁니다. 딴 다음에 밤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개수, 송이 개수를 파악을 하고요. 그 송이를 까가지고, 밤을 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우리는 그걸 이제 밤 알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과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립을 분리해서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30mm를 초과하는 것은 정상으로 보고요. 30mm 이하는 소가로 지칭을 하고요. 소가로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정상들끼리 모아가지고 무게를 재고 소가는 소가들끼리 모아가지고 무게를 잰 다음에 이 소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무게의 80%를 적용합니다. 작은 것들은 가격을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80% 가격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호두는 그런데 호두는 우리가 그 청피라고 우리가 흔히 보게 된 거 호두를 둘러싼 다시 껍질이 있습니다. 이걸 청피라고 그러는데 청피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밤도 보게 되면요. 밤도 과중조사할 때 표본 과실이요. 추출할 때 품종별로
착과량이 평균적인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세주. 그래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마지노선으로서 60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가 한 품종이면 표본주수 세주에서 20개를 따야 되는데 농장 60개니까 결론적으로 세주에서 60개를 따야 되겠죠. 한 주에서 20개 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만약 두 품종이다. 두 품종이면 표본주가 품종별로 세주니까 표본주는 6주가 될 거고요. 그 6주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장 60개니까 결국은 두 주면 40이 되는 거고 총 60개 되는 거니까 60개를 따가지고 품종별로 30개씩을 표본과실을 하면 되겠죠. 품종이 세 품종이면 표본주는 품종별로 세주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주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니까 총 60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노선하고 똑같으니까 역시 그냥 60개가 되어가지고요. 이 60개를 품종별로 20개씩을 가지고서 과중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제 한 품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품종이면 이제 60개를 그 밤 같은 경우 송이 60개를 표본과실로 추출해서요. 요걸 이제 그 송이를 깝니다. 까가지고 이제 과립을 분리시켜요. 알맹이를. 그래서 지름 기준을 기준해서 3cm죠. 30mm를 초과하면 걔네들은 정상과, 이하면 소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과립을 까가지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요. 여기다가는 이제 정상, 그다음에 이는 정상과 소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름 길이가 30mm를 초과하는 것은 여기다 놓고, 30mm 이하 된 것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까가지고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밤이 동그랗게 안 생겼으니까 밤이 뭐 이렇게 생겼죠. 이게 더 커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조그만하게 해요. 조그만 거니까. 그래서 지름 길이 기준에서 30mm를 초과하는 건 정상과 30mm 이하인 건 소화를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요. 따로 모아가지고 요거는 요거대로 무게를 재게 되고요.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이 정상과 무게를 다 합쳐봤더니 예를 들면 1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화 무게를 또 얘네들 모아가지고 무게를 재봤더니 예를 들면 또 1kg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과중은 표본과실 수분의, 표본과실이 지금 60송이었습니다. 그래서 60분의 자 1kg, g으로 하면 1000g입니다. g으로 해도 되고요. g으로 하면 1000g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kg로 써야 되니까 kg로 한번 해보면 1kg 플러스 1kg에다가 소과는 무게의 80% 나가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0.8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0.8을 곱해주게 되면 60분의 1.8kg가 되는 겁니다. 1.8kg니까 368이니까 결국은 그 30g이 나오니까 0.03kg가 되겠죠. 30g이니까. 그래서 1.8 나누기 60 이렇게 하면 0.03 30g입니다. 그래서 g으로 하게 되면 30g이 나오고 kg로 하게 되면 0.03k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0.03kg입니다. 0.3.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0.03kg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과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차가피율을 알기 위해서 차가피 구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피의 구성률을 알기 위해서 나가피의 구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호두 같은 경우는 호두는 이제 과정조사 할 때 호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두는 그냥 청피 통째로 가지고 그 표본 과실수 청피가 60개였으면 그냥 60개입니다. 60분의 그냥 총 표본 과실의 무게의 무게입니다. 표본 과실 무게 합 이러면 그냥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가 조됐으니까 이제 구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림 밑에 낙하피해 및 차가피해 구성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피해 및 낙하피해 구성 조사를 보게 되면 자, 먼저 낙하피해 구성 조사가 나오는데요. 낙과 중에서 자, 표본 과실은요, 떨어진 것 중에서 임의 과실을 20개입니다. 자,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를 추출한 다음에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인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 개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차가피해 구성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가피해 구성조사는 차가피해 유발제가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며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 과실을 20개, 즉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리에 따른 변정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피해는 낙하피해 구성률을 알기 위해 낙하피해 구성조사는 이미 떨어진 거니까 떨어진 것 중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그러면 한 품종이면 여기서도 결국은 60개가 되겠죠. 두 품종이어도 60개입니다. 20개 40이고 33품종이어도 60개가 되겠죠. 20개니까. 네 품종이면 80개가 되겠죠. 한 품종이면 60개입니다. 그러면 한 품종일 때 그럼 60개를 추려가지고 60개를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자 50% 피해 입은 게 60개 중에서 예를 들면 20개 80% 피해를 입은 것이 예를 들면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 피해를 입은 게 얘가 25개니까 얘가 15개다 보겠습니다. 그럼 40개고 자 정상적으로 아무 피해 안 입은 게 20개입니다. 20개. 그러면 이제 낙하피해 구성률은 차가피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낙하피해 구성률을 구해보면 낙하피해 구성률은 자 표본 과실수 60개분의 표본 과실수 분의 자 50% 피해 20개 20 곱하기 0.5 플러스 5개는 80%니까 5 곱하기 0.8 플러스 15개 100%니까 15 곱하기 1 이러면 낙하피해 구성률이 나오죠. 착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면 20 곱하기 0.5 그 다음에 5 곱하기 0.8 될 거고요. 15 곱하기 1 나누기 60 이러면 48점 이렇게 되면 이제 0.48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엔 딱 떨어지게 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48%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안 봤지만 계산 편의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48%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48%니까 이가 0.48만큼은 48%만큼은 수학을 피해를 본 부분이니까 못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낙하피해 구성률, 낙하피해율을 해도 상관없고 피해 구성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달려있는 것도 보니까 피해를 본 게 달려있는 건 예를 들면 20% 피해를 받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계산한 편의를 해서 떨어진 것은 40%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40%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미부상 추수는 열초였고 자, 이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계산해 보니까
이 한 주에서 실제 결과주수분의 변수항량, 그러니까 주당 변수항량은 과수원 전체 평년 수확량을 이걸 그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한 주당 달려있는 수확할 수 있는 평수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예를 들면 한 여기서 10k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알은 거니까 이걸 그대로 계산기만 이제 실수하시지 않고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306주 곱하기 120개, 120 곱하기 0.03에다가 곱하기 20% 피해를 봤으니까 80%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0.8에다가요. 그 다음에 역시 306주 곱하기 8개 곱하기 0.03, 30g 곱하기 40% 못 가져가는 거니까 0.6 MR. 그 다음에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025kg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수점 몇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이후에는 이제 계산기만 잘 눌러주시면 되겠죠. 계산기만. 그래서 뭐 저는 계산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계산기를 어쨌든 계산기 실수만 하면 이제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확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량을 구했으면 수확량을 구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다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2000kg다. 이렇게 계약상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 1200k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보상 감소량 그건 자 평년 수확량 2000kg 마이너스 수확량 1200kg 곱하기 만약 미보상 비율이 조사 과정에서 10%가 나왔다 하게 되면 0.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800kg에 0.1이니까 80kg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율은 이렇게 되면 피해율은 자 평년 수확량 2000kg 마이너스 수확량 1200kg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80kg를 평년 수확량 2000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2000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80 나누기 2000 하게 되면 그러면 0.36 36% 피해율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보험금은 본가입 금액 아기를 1000만 원 가입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피해를 본 게 36%니까 0.36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20%였다 하게 되면 0.2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16%니까 0.36에서 2% 빼고 1000만 원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160만 원이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이 사례는 수확 전에는 집중호 냉해피가 있었는데 수확 개시 이후에 보험사고가 없을 때 이후에 수확 개시 이후는 보험사고가 없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이제 보험금은 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산정된 이후에 보험사고가 없으니까 수확량 산정하지 않으니까요. 보험사고가 있을 때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니까 없다면 수확기 전 조사한 수확량, 이 수확량이 이 과수원의 최종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16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밤 호두에 대해서 본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참다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래.
자, 참다래가 이제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참다래의 수확량 조사했습니다. 참다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래의 경우에도 자, 참다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피해율은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균 수확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만 알면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수확량 조사할 때도 똑같아요. 밤 이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시기가 있을 거고, 보험 종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예요. 이제, 참다래 같은 경우는 꽃눈 분화기부터, 이제, 봄 시기는요, 꽃눈 분화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러니까, 자, 꽃눈이 분화가 돼서 꽃눈 분화기인데 이때가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에 이제 봄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듬해 수확 기준 시점은 이듬해 이제 11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는 봄 기간이 1년이 넘어요. 보통 1년을 넘는 경우가 없는데 참다래는 1년이 훨씬 넘습니다. 보장 기간이. 그래서 어쨌든 뭐 참다래의 경우 이때가 이제 수확 시기다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확 전에 예를 들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참다래도요 수확 직전에 수확기 전 수확량 조사를 해서 수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 개시 이후에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또 수확량을 조사해서 검차 수확량, 검차 감소량, 기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 출제가 되고요. 이 밑으로는 아직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식 방식에서요. 그래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여기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데 이 참다래의 경우에는요 수확량이 자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수확량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것 중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있는데 이 낙과 수확량은 없어요. 떨어진 것 중에서 수확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밤하고 호두뿐입니다. 밤하고 호두. 왜냐하면 밤하고 호두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알맹이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떨어지게 되면 보통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과 수확량은 없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고 호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수확량은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 두 개를 합친 걸 이제 수확량으로 하게 됩니다. 수확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참다래는 우리가 흔히 키위라고 부르죠. 이 참다래인데요. 그럼 참다래의 착과 수확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참다래 같은 경우는 덩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은 사과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 있으면요, 이 가지에서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품목들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나무는 또 옆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과실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래는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 한 주당 열리는 게 딱딱 파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참다리 나무가 이게 이제 참다리 과수원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을 거예요.
뭐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뭐 참다리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참다리는요, 이쪽에 있는 참다리 이름이 이쪽에 있는 참다리 이 나무 덩굴성 기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 위에 있는 그 와이어 등 그물을 타고 옆에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 덩굴이 뻗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뻗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요.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얘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뻗어나가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참다리가 열린 열매가 도대체 어느 나무의 열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참다리는 한 나무에 참다리가 얼마나 달려있느냐, 한 주당 착과수를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한 주당 착과수를 조사 못합니다. 그래서 참다리의 경우에는 이 주당 한 나무에 달려있는 참다리가 몇 개냐 이렇게 조사하지 않고요. 참다리는 면적을 가지고서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확량, 일단 우리가 뭘 조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수확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참다리 수확량, 착과 수확량은 자, 나무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이 나무로 가는 게 아니라 참다리는 덩굴성 식물이니까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나무 한 주가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우리는 제식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식 면적에다가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달려있는 착과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에다가 1제곱미터당 착과수를 곱하게 되면 결국 이게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니까 한 주당 착과수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제식 면적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1제곱미터당 착과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개당 과종, 참다리 한 개의 무게가 얼마 되냐? 개당 과종입니다. 그래서 개당 과종에다가 곱하기 이걸 다 수학해가면 좋겠는데 피해 입은 건 못 가져가니까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이 피해본만큼 빼고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보상 주수에다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제식 면적, 나무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제식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미보상주 수확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다리의 수확기 전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식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제식 면적은 요건 이제 주간거리,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하고요. 열간거리,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제식 면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위면 1제곱미터에 달려있는 착과수, 1제곱미터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1제곱미터당 착과수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일단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면적 착과수는 구하는 방식이요. 마른 목골 그 면적 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면적 착과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본주의 면적으로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 수를 나누면 1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제곱미터당 몇 개 들려있느냐, 제곱미터당 착과 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본주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첨다래 과수원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다래 나무가 이렇게 이제 심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표본주를 정할 건데요. 표본주를 정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얘를 표본주로 정했다면 첨다래는 덩굴석 식물이니까 뻗어나가니까 우리가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착과 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얘를 표본주로 정했다면 이 표본주가 차지하는 면적을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표본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이렇게 해서 이 나무들을 다 줄로 묶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요 나무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만 직사각형이 아닌 이런 형태의 그 면적을 잴 때는 면적을 재는 방법은요, 이걸 우리가 윗변이라고 합니다. 윗변, 밑에를 아랫변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를 직각을 걷게 되면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표본주 면적을 찾는 방법은 표본 구간의 윗변 길이에다가 플러스 아랫변 길이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한 데다가 높이를 곱해주고요. 다식을 2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 면적이 나와요. 이 면적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윗변이 이를 재봤더니 여기가 2m입니다. 아랫편이 3m예요. 그리고 높이가 또 2m입니다. 이럴 때 이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우선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2 더하기 3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2m에 3m를 더하면 5m에다가 2m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5제곱미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표본주 면적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그다음에 높이를 조사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면적을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서 요 안쪽 면적에 달려 있는 착과 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착과 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 수를 이게 달려 있는 착과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개수가 만약에 150개가 달려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150개가 달려있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1제곱미터 상에서는 그러니까 5제곱미터에서 150개가 달려있는 거니까 1제곱미터는 30개가 달려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착과수 1제곱미터의 착과수를 알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요, 윗변 길이도 재고 아랫변 길이도 재고 높이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그 구간 면적 안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나눠주게 되면 1제곱미터당 착과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당 과중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당 과중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착화피의 구성률, 착화피의 구성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한 주에 달려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식 면적,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거기다가 1제곱미터당 착화수 곱하면 이 두 개가 결국은
한 주당 착과수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참다리는 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당으로 할 수 없으면 덩굴성 생물이라 이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조사 방법이나 이 공식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